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원시스를 공부했는데 이거는 참 요상한 회사입니다. 지금 8월 7일 기준 2650원이고 8월 오늘이 지금 며칠이지? 오늘 8월 10일 월요일 기준은 상한가 쳤어요. 한 3%인가? 38에 826, 3, 4% 올랐던 것 같아요. 상장 주식 수는 2690만 주, 시총은 5561억 원. 이렇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저 잘 몰라요. 근데 다원시스라는 얘기만 들었고 어떤 회사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오 그랬다가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오 했던 겁니다. 어떻게 오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원시스 홈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 끝 이렇게 나와. 핵융합 가속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플랜트 지능형 용접기, 철도 차량. 이거 뭐야? 넘어가. 이거 뭐 하는 회사지? 뭐지? 뭐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뭐 한국 막 들어있고 맞죠? 이거 뭐지? 한국 있고. 이거 뭐야? K스타,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발전 연구장치 K스타는 핵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1세기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 제작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장치다. 핵융합? 국내에서는 유일한 핵융합 전원 장치 전문 메이커. 유일하대. 핵융합 전원 장치 전문 메이커로 핵융합 초기부터 참여해온 신뢰와 경험으로 바탕으로 지속적인 핵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뭐지? 이게 핵융합 장치인가? 굉장히 크잖아. 사람이 요만하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고전화 펄스, CW 뭐 모르는 말들만 있어. 모르는 말들. 평상시 보기 힘든 사진들만 있고 모르겠어요. 가속기, 엑셀레이터, 뭐 가속기 이거 뭐 봐도 모르겠어요. 중이온 4세대 방사 가속기 뭐 하나 몰라요. 여기 사람 누워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이렇게 쏜단 말이잖아, 맞죠? 뭐 이렇게 쏘면은 여기서 사람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치료하는 강 이게 BNCT라고 하는 거예요. BNCT 붕소 중성자 포핵 치료. 이 개념으로는 붕소 성분을 몸에 주입하면 암세포가 붕소를 좋아한대. 그래 흡착이 되잖아요. 붕소에 암세포가 흡착되면 그거를 이 중성자 포획기로 이렇게 쏘면은 거기에다가 쬐미에는 암세포만 3일 되는. 기존에는 15번에서 한 30번 정도 암 치료를 받아야 됐다면 한국 원자력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방사능 치료 받아야 됐다면 이제는 이걸로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기계랍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있지? 펄스 모듈레이터 있고 가속관 있고 전자석 전원 장치 있고 요상해 회사. 그래 OLED 정착 장비 뭐 하는 회사야? 이거 있고 AP 플라즈마 시스템 플라즈마라는 게 뭐 4세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액체다 이거 기체다 이거 고체도 아닌 그 다음 단계에 뭐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상대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PDP, 반도체, 필름, TSP, 2차 전지, 기타 분야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접착, 세정, 코팅, 도장, 도금, 정착, 성능 향상에 적용. 신기술이라는 말인 건 같은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유도 가열 시스템. 유도 가열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금속 물체를 가열시키는 방법. 화력 발전은 그냥 불 때 가지고 막 하는 거고, 전기를 막 코일에다가 막 가열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건 같아요. 이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금속 물체를 가열하는 방법. 요거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이게 한 10%에서 한 80% 정도가 싸게 에너지 효율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를 또 한대. 유도 가열 시스템도 한대.
산업용 정류기. 주기적으로 역전되는 교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변환되는 장치를 정류기를 한대. 이렇게 AC 방향으로, AC 역전되는 막 AC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한쪽으로 DC로 변환하는 장치를, 전류의 방향을 직선하기 때문에 정류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의 흐름을 한 곳으로 쭉 고르게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걸 한대요. 뭐 화학 플랜트 뭐야 이 회사. 그러니까 또 용접기도 만든대. 스팟 용접기죠. 이걸로 기계로 하는 거. 저 스팟 웰딩 머신, 이거 차체, 이거 뭐 자동차 만들면 이렇게 스팟으로 탁 양쪽에서 탁 포인트를 줘가지고 용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걸 또 하고, 지능용 겸 점용접기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요게 판이고 요게 용접봉, 서로가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위에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여기 열이 발생돼서 딱 접합이 되는 그런 방식. 지능용접기는 이런 데 들어갔대요. 이런 데가 고객사. 철도, 와 이거는 알잖아요. 맞죠? 철도. 이 회사 철도 회사인가? 근데 앞에 건 뭐지? 철도 차량 제작. 서울에 이렇게 납품, 이건 200개 수량, 200 차량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게 코레일 완료됐고, 서울 메트로 완료됐고 쭉 이런 식으로 완료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열차 한 량에 보통 견적이 한 10억에서 한 15억, 18억, 그거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억에서 한 15억, 18억 정도 그 사이. 200억이면 200량이면 그 2천억 수준란 말이죠. 요렇게. 요번 6월에도 4호선인강 200대, 210대인강 그 수주했어요. 그게 요건갑다. 그건 4호선인데 아니네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철을 뭐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용접도 하고 하중 실험도 하고 삥 돌려가지고 그냥 뭐 자동차 만들지 이런 식으로, 레일이죠. 이런 식으로 만든대요. 이렇게 조립 용접, 구체 재조립 용접, 구체 도장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 완료. 하나에 10억, 요거 한 칸에 10억, 요거 한 칸에 10억 넘는데. 그러면서 이 회사가 철도 산업이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신규 노선을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은 그거 환경 오염 문제라고 막 대두돼가지고 예전만큼 철도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환경 때문에 철도가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7호선 연장 구간 56량, 2호선 200량, 추진 제어 장치, 보조 전원 장치, 객실, 냉난방, 주요 차량용 전장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 거의 다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회사는 기차 회사인가? 그럼 앞에 거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드는데, 자기들 이제 이거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그래서 또 이제 전장품은 기차 통째로 만드는 거 말고 그냥 부품들만 추진 제어 장치, 보조 장치를 여기다가 8량에 만들어줬고, 추진 제어 장치 개조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만큼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기차 회사인가? 또 넘어가 보는 거. 그러면서 플라즈마 토치, 플라즈마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렇게 토치 종류 설명서고, 플라즈마 토치로 응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야가 유해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저준위 방사 폐기물. 딱 기억하실 거는 다원시스는 원자력 해체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준위 방사 폐기물을 해체하는 거 플라즈마 토치로, 성면 의료용 폐기물, 폐가스 처리 이런 거를 플라즈마 토치로 작업한다.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 원재료 및 가공 이런 걸로도 절단도 하고, 이런 거 절단도 하고, 에너지 회수도 하고, 타이어, 정유 폐기물, 수소 생산 이런 거 하고, 기타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응용 부분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넘어가 볼게요. 그럼 플라즈마 터치 시스템 특징: 전기로
파워 스플라이, 플라즈마 터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이걸로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기술, 원전, 우리 고리 1호선 신고리 막 이런 거 있잖아. 한 30년 넘어가면 무조건 그거 해야 돼. 수명 연장 안 하고 그냥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해체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매출에 잡히는 거죠. 한 기 해체하는데 보통 1조씩 막 드니까. 또 이렇게 설명서, 이런 뭔가 기술적인 것들이 플라즈마 터치 시스템 실적, 비츠로테크, GS 플라텍, 전북대학교, 에너지연구소, 수력 원자력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아직 홈페이지. 마이크로 펄스 하전장치, 이건 뭔 말인지 몰라. 고전압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친환경 설비. 전압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면 공기청정기인가? 적용 분야는 석탄 화력발전소, 제철소, 소결공정, 시멘트 공정과 같이 비저항값이 큰 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 이게 정확하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막 이거 뭐 그림을 봐서는 저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납품된 거는 실적은 폴란드나 루마니아의 소결 공정, 이거 뭐 미탈 제철소에 이렇게 납품했고, 중국 대당 발전소에 화력 발전소에 납품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저온 플라즈마 배가스 동시 처리 기술, 배가스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작업되는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후단의 백필터에서 최종 제거됨. 하여튼 뭔가 나오더라도, 유해가스가 나오더라도 다 제거한다, 이런 거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원시스에서 자기들이 홍보 안내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전동차 사업도 하고 핵융합 발전도 하고 가속기 사업도 하고 플라즈마 사업도 하고 정밀 레이저 가공도 하고 의료 가속기 사업도 한다. BNT, CT.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매출이 제일 높고, 다운시스 그러면 전동차로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 핵융합 발전, 차세 먹거리, 정밀 레이저, 플라즈마 사업, 여기서 핵 원전 해체. 그리고 요거는 암 치료, 가속기. 기차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는 것만 5개 있어요. 근데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추이 2017년에 이거 단위가 1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에서 1200억, 1600억, 3000억 예상. 3000억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매년 33%의 고성장을 하고 있고, 수주잔고가 1조 원을 달성. 요렇게 19년도에 이렇게 나왔네요. 회사는 안산 본사가 있고, 다원시스 안산 본사, 여기가 다원시스 안산 본사예요. 근데 철도 차량 기지, 철도니까 조금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신공장, 요거 정읍에 있는 신공장, 원래는 김천에 있었죠. 김천에 하나 있는데 김천에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건 다원 넥스트네. 1, 2 공장이 또 더 있어요. 그리고 송도 BNCT, 인천 송도에 BNCT 치료센터 만들었고, 평촌에 철도 R&D 센터, 연구개발하는 R&D 센터 있고, 이렇게 크게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 기반이 2004년부터 K스타, TF, PF 전원장치 공급, 이 회사는 전기로 뭔가 이루어지는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K스타, ECH, CD 전원장치 공급, 정류기 전원장치, 펄스 모듈레이터,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K스타 한국에서 핵융합 발전에 MB1 프로젝트 A 전원장치 공급, 이때부터 이제 핵융합 발전 K스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 A잖아요. 이거 보면 또 B가 있어. B가 C, 요거 C, A 닦고
B 땄고, 여기 있네, B. K스타 B 전원장치 공급 땄고, 이건 또 이제 C 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뢰도를 계속 쌓으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ITR이라고 프랑스 어디에서 하는 핵융합 전 세계 7개국인가 모여가지고 뭐를 하나 막 핵융합 발전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성공되면은 우주선, 우주 여행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되는 석탄 연료 안 떼도 되고 뭐 방사능 나오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거. 하여튼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인류가 그걸 하나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장치를 다원시스가 하고 있대. 나 이런 회사 처음 봤어. 뭐 이런 건데 최근에는 매출이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전동차. 기존의 매출은 전동차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의료용 일본 가속기 BNCT 전원장치 계약. BNCT 좀 있으면 이게 다원 메닥스라고 상장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상장되면 요거 이 회사 다원 메닥스가 BNC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3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그래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거 지하철을 만들면은 다 만들거든요. 이 다운시스는 에어컨도 만들고 냉방장치도 만들고 에어컨이 냉방장치 이게 보조 전원장치도 만들고 방송용 표시기도 만들고 차체도 만들고 열차 종합 제어장치도 만들고 요 빼고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가 대비가 다른 타 경쟁 업체보다 기차 만드는 회사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인도 알루미늄 차체 객차 수준 218억어치 수주했고 미얀마 철도 현대화 사업에 백량 수주했네. 와, 백량인데 43억이에요. 우리 거는 보통 한 량에 10억이잖아. 아, 이거 약하네. 4억짜리네. 맞죠? 아, 이건 좀 약한 거네. 현대화 사업의 백량 업그레이드 모양이다. 맞죠? 이거 한 개씩 보통 10억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이만큼 수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 수요로 연평균 1조 원의 성장률이 보이고 5년간 5조 6천억 정도의 구매 발주 예산이 잡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왜 기차 길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조금 작다고 하니까 더 넓히고 그리고 기차도 차처럼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20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폐차시키고 또 새 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가 10등이에요. 10등. 한국은 길이가 4,000km밖에 안 되는 게 4,000km. 영국은 우리하고 땅덩어리 비슷하는 근데 16,000km.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크지만 2만 킬로나 돼. 우리의 5배. 또 비슷한 나라가 독일도 우리보다 조금 더 크지만 몇 배야? 4, 6, 4, 48, 32. 8배. 독일은 철도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이거 봐봐. 핵융합 발전 전원장치 사업 K스타. 이게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도 달성. 이거를 목표 시간이 300초거든요. 지금 8초까지인가 성공했대요. 8초를 유지하는 거. 8초를 유지하고 그럼 뭐가 그게 차있냐 하겠지만 이게 300초를 유지하면 그게 뭐 또 완료 단계인가? 그러면 300초만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그걸 뭐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던가?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날짜가 최종 목표 한 2020년부터인가 요래 되면은 그걸 요 있네. 비전이 핵융합 상용화 실용화 기술 개발로 지속 가능한 국가 시너지 에너지 확보.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나라에 뭐 석유를 뭐 싸게 얻어와야 되니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거는 원료를 바닷물에서도 얻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이거 하여튼 엄청나게 우라늄 이런 데서 얻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에 뭘 하느냐? 여기가 다온시스가 전원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전원장치. 이게 플라즈마를 쏘면은 일정하게 전원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시도조차 못하는 기업을 그 장치를 다운시스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멋지죠? 전원장치 사업, 핵융합 전원장치 총사업비 이게 지금 프랑스 카다라시 이거 유튜브에 ITER 검색하면 막 나와요. 이거 지금 미국 이건 뭐야?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건 EU 연방 그리고 한국이 모여가지고 돈을 서로가 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세대 에너지니까 핵융합을 해서 우리도 이제 인류의 뭐 그걸 자기들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 이게 막 성공만 되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원장치를 ITR 펄스2를 수주 요만큼의 담당 이 말입니다. 전원장치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뭐 가속기 세계 최초 BNCT 상용 아까 말했죠. 이거 뭐야 암 치료기기의 세계 최대 암 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성장. 붕소에다가 환자가 암세포가 있는 환자가 오면은 붕소를 주입해 몸에다가 가면 암세포가 붕소에다가 붙는 거죠. 축적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중성자 입 조사를 해가지고 쏜단 말이죠. 쏘면은 붕소가 중성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암세포만 사멸돼요. 암세포만. 그래 이거 특장점은 소형화된 특장점은 저비용의 시설이고 양성자 치료기의 약 3분의 1. 국립 원자력 병원 가면은 그걸 양성자 치료하는 모양이네. 그게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세포 단위 입자 치료로 정상세포 손상 최소화하고 이건 한 번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냥 암 치료는 15번에서 한 30번 하는데 이거는 1, 2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게 그거 나중에 보겠지만 돼 있어요. 허가가 돼 있어요. 지금 요걸로 이제 지원 돈도 내려왔고 그걸 어디에서 했다? 다운시스에서 다운메닥스 자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총 설비 가격 약 400억 정도 예상. 건물은 한 300평 정도. 중입자 국소암 치료하고 이런 거는 2,000평 정도를 그거 차지하는데 양성자는 1,000평 이상이고 광자선 뭐 X선은 수십 평이지만 요거는 BNTC는 약 300평 정도만 있으면은 기계를 설치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기계는 한 400억, 다른 거는 막 6, 700억, 1,500억. 중입자는 1,500이고 이거 양성자는 한 700억이에요. 대당. 설비 가격, 건축비 제어에 기계값만 이거를 이것으로 만들어냈다. 넘어가고 이거 꿈의 빛 X선 자유전자 레이저 발생 성공. 뭔 소리야 이게. 그러고 하여튼간에 의료기 가속 시장에 진출해서 차세대 원형 방사 광 가속기 사업에 참여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막 하고 있대요. 여러분 플라즈마 기술로 원전 건설하면 나오는 것들 폐기물이 발생되잖아요. 그거를 폐기물 처리 시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유도 가열 응용 설비를 하면 폐기물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이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전 해체를 어떤 회사든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조금 덜 나오게 해체할 수 있다. 그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운시스를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다운시스는 원전 해체, 핵융합, 붕소 암 치료기 1개, 2개, 3개. 그리고 철도 넘어갑니다. 자, 원전이 우리나라에 24기인데 영구정지 원전이 1기. 그게 뭐냐면 고리 1호. 그리고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2020년에 2개가 나오고 이제 수명 다하는 거 종료. 2023년에 3기가 나오고 2024년에는 4기 막 이런 식으로 2029기까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한 대 해체하는데 봐봐.
7,500억에서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못 잡고 그냥 5천억만 잡아도 이 중에 다 하는 수준 못하고 한 2개만 수주해도 얼마입니까? 매출 엄청나죠. 그러면 전 세계의 원전은 우리나라 것만 있나? 딴 데도 있잖아. 딴 나라 중국 것도 있고 뭐 그거 다 해주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장난 아니죠. 참, 넘어가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 사업. 방사능 폐기물은 이거는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덜 나오게 해서 묻어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 관리하는데 30% 정도 든대. 부지 복원하는데 24% 들고 절단 해체하는데 19%. 전 세계 영구 정지 원전은 173개가 있는데 영구 정지 원전 중 21개만 해체 완료 상태랍니다. 21개. 그 외에는 거의 뭐 152개가 계속 그냥 정지 상태지. 그냥 정지만 돼 있는 상태. 해체를 못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싼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해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력은 지을 때는 싸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아유 난리다. 총 가동 원자력이 전 세계 452개, 30년 이상 된 게 67개. 평균 운영 시간은 36년이니까 39년 거의 한 40년이니까 40년 지나면 30년 이상 수명된 게 67%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한 5년 안에 한 10년 안에 최소 64, 24, 200개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200개 이상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플라즈마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솔루션 제공. 이거 모듈 세정, 필름 오염물 세정, 배터리 표면 유막 제거 플라즈마로, 반도체의 커팅 뭐 이런 거, 몰딩 뭐 이런 거진 거, 또 뭐 솔라셀, 자동차 전기 뭐 하여튼 뭐 많은 걸 해. 이 플라즈마로 다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요게 상용화가 안 됐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신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 저도 형상, 소수화. 이거는 봐도 모르겠더라고. 뭐 이렇게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그냥 이해하는 정도? 특수 전원 장치는 화공, 철강, 발전소, 플랜트의 필수 장비, 필수 설비. 특수 전원 장치니까 전원 장치도 그냥 전원 장치가 아니라 특수가 붙었잖아요. 특수가 붙었으면 언제 어디든지 다 잘 된단 말이야. 잘 돼야 된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기 쪽으로 발생되는 거는 거의 다 연관돼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원시스는 전동차도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전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동차 뭐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가 모터만 연결하고 전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 시작했을 것 같아. 자기들이 잘하는 거에 연관해 버리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 유도 가열 장치 사업. 전자 유도 가열 장치 이런 식으로 철강 주제, 철강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용광로를 뭐 데피고 이런 것들을 쪽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전자 유도 가열로 해서 전기로 막 화력으로 석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하고 있답니다. 포스코가 주요 매출, 세아스틸, 동부제철, 현대스틸 이런 게 주요 매출처. 이런 데 납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게 많아요. 이 회사가. 이봐, 이제 또 BNCT, 다운메닥스, 팜나비 지원 선정, 시각처 기준 2018년 중소기업 우수 회원사 선정, BNCT 특허 등록 11건, 자기만의 붕소, 요거는 인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거 다운메닥스 IPO 신청합니다.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요거 돼 있고 하면은 올라오면은 암 치료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거 허가가 난 거라 가지고 암 치료기, 꿈의 암 치료기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 뒤에 막 매스컴 보여드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사 다운메닥스를 장비 설계 및 개발하는, 방사선 의약품 개발 및 제조,
DWA BNCT 상용 치료, 전력 전자 및 제어 소프트 기반 다원시스 요렇게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장비의 소형화 및 안정성을 의료 장비로 일반 병원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아까 이거 600평, 300평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건 300평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300평이면 큰 병원 그냥 한 개 층 정도? 그 정도만, 다른 건 막 1000평 막 이랬잖아요. 건물 이런 거 다 차지했는데 한 300평이면 넓긴 넓지만 그래도 작잖아. 그런 거에 암 치료기가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 또 이런 것들 반도체 뭐 커팅, 본딩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거 다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잖아요. 이거를 스마트폰 솔저 볼을 순간 가열 응용 분사하여 접합하는 장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간 접착하여 뭐 하는 장비, 뭔가 전동차 차체 사업, 이게 부품 사업이 부품, 요런 부품만 따로 판다, 요런 부품만 따로 판다, 살려면 사라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 10년 초인류 기업 실현, 정년, 수익의 20% 성과 배급, 스톡옵션제, 교육비, 석박사 자녀, 여기가 연구진이 127명입니다. 500 몇 명에 520명인가 527명인가 그 정도 직원인데 연구 쪽에 140명인가 120명 정도예요. 연구만. 사내교육 강화 연 100시간, 해피워크 플레이스, 연봉이 평균 연봉이 4,800인가 그렇고 하여튼 연구직이 120명인가 140명인가 그래. 어떤 기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여기는 2020년 얼마 전에 받았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으뜸으로 일하고 싶은 그 100대 기업, 그래 선정되면은 세금 혜택도 주고 뭐 특혜 뭐 몇 가지 주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선정되는 거기도 받은 회사예요. 자, 김천 제2 신규 사업장 1사업장, 이만큼 넓은 땅에 14,870제곱미터에 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차가 얼마나니까 14,000이면 3.3을 나누면 3,7에 3, 4, 12, 3, 5, 15 5,000평 조금 안 되겠네요. 5,000평 만제곱은 3,000평 제가 좀 안 되고 3,000평 정도, 건물 3,000평짜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운시스에 이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봐야 되니까 26,50원, 시총은 5,500억, 상장주 시주는 2,690만 주. 자, 주요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 전력 당사의 전력 전자산업은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하여 일반 상용 전원을 각종 기기나 설비 또는 개통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형태, 전압, 전류, 주파수 파형 등 변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산업을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는 철도나 플라즈마, 핵융합 등 사업 부분에서 설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전력 전자 산업에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하여 일반 상용 전원을 각종 기기나 설비 개통에 요구되는 특수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철도도 하게 됐고 뭐 플라즈마도 하고 핵융합 우리 다 연관된다,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있어요. 반도체 장치 제조업도 있고, 전기 공업도 있고, 대전 방지 필름 제조업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차량 냉동기 및 공기 조화 장치도 있고, 하여튼 의료기기, 의료 연구 제조 및 기타 제조 판매업도 있고, 무기 및 총포탄 부품 제조업도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많죠. 지금 이 회사는 요거는 주당 현금 배당금인데 14기까지 지금 여기
다원시스는 24기까지 배당금을 100원 줬어요. 23기에서는 배당금 50원이었거든요. 100원. 근데 올해는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분위기상 뭐 안 주겠습니까? 50% 상승됐네. 50% 100% 상승됐네. 100% 배당금이 한 주당 100원이에요. 한 주당. 이게 단기 순이 3천 이거 100만 원인가 단위가 단위가 100만 3,939억 39억이니까 곱하기 4 하면은 40 놓고 곱하기 4 하면 160억 160억 곱하기 멀티플 10주면 1600억인데 많이 낮죠. 단기 순이익 대비 시총은 높게 설정돼 있다. 자, 전력 전자 기술이란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하여 상용 전원을 기기나 설비에서 요구하는 전원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 처리 기술, 전자기기 및 전자장기술, 기계구조 및 역학기술, 고전압 및 방전기술, 플라즈마 응용기술, 디지털 컴퓨팅 및 제어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기술. 겁니 어려운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다 한다. 이렇게 다 한다. 전력 전자 기술을 다 해서 이런 걸 다 한다. 반도체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특수 전원 장치 사업은 원자 및 분자, 물리 공정과 융합되어 정밀 공정 제어를 해야 하는 고도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각 산업의 중요한 부품 소재 산업으로 첨단 기술 융합 분야의 국가 산업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 중이다.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다. 핵융합 초전도 전원 장치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와 ITR에서 사업에 제공되는 전원 장치다. 우리는 해외에서 불려와서 하는 거야.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4차 혁명이 시작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전력 전자 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뭐 이렇게 핵융합이나 특수 전원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관되는 전력 전자 기술과 연관되지 않는 산업은 없으니까. 옛날 뭐 1차 산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 2030년 첫 상용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 설비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억된다. 2030년에 핵융합 발전이 2025년이 상용화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석탄 필요 없고 LNG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뭐 원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걸로 핵융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전기를 1년치 쓸 거를 이게 1억도의 온도를 만들어내는데 1억도 뭐 감도 안 잡힌다. 이거는 뭐 3억도 하고 하는데 1억도 이거 300초가 유지하면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8초 단계래. 8초. 지금 2009년에는 3.6초 유지했대. 1억도 올라가는 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인 모양인데 하나겠죠. 요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돼요. ITR 검색하면 좋은 영상 나옵니다. 프랑스 카다라시 핵융합 발전 시설로 건설 중 다원시스가 전원장치. 다원시스는 뭐 핵융합 발전의 전원장치를 담당. 전원장치가 왜 중요하다? 핵융합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하려고 그러면 전원장치가 튼튼해야 된다. 뭐 신호를 제딱 못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특수 전원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뭐다? 누가 한다? 다원시스가 한다.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특수 전원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 태양광 전원장치도 막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말 있고. 전자유돌 가열 사업부. 전자유돌 가열 사업부는 전자유도 가열 사업부. 이거는 종래에는 외제만 있었대. 외제만 있었는데 다원시스에서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내고 납품하고 있는 거죠. 요거 전자유도 가열 사업부. 전자를
뭐 신호를 줘가지고 그 신호가 열이 발생되게끔 해서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뭐 그런 것들 비슷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네. 너무 이게 그거 되는 용어라 가지고. 그리고 철도 분야는 이제 좀 쉽죠. 철도 차량 산업은 철도 자체가 나라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하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의외로. 왜? 뭐 발주하고 이러지 않으면 손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세한 업체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문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에 주문해야지 물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주문 안 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미리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우리 요렇게 해줘, 요렇게 해줘, 요번엔 요렇게 해줘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껍데기야 만들 수 있겠지만 껍데기도 요번에 창문을 6개를 해줘, 창문은 4개를 해줘,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차 한 양당 마진이 높은데 원가는 저번에 봤을 때는 한 13억에서 한 18억 정도, 그런 식으로 한 10억 넘다 10억 정도 잡으면 돼요. 열차 한 양 되고 있다. 또 계속 또 산업의 특성 그러면서 또 특수 전원 사업 또 나와. 특수 전원 사업은 정부 산하 대기업으로 정부 산하나 대기업이 주로 프로젝트 상으로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가 물량을 줘야 이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부가 없으면 요거는 매출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전자유돌 가열 사업부는 뭐 금속재 판재 가열, 판재 예열, 아까 말했죠. 판재 예열을 하든지 금속 판재를 가열하든지 합금학 공정을 하든지 건조 공정에 어닐링 공정을 하든지, 어닐링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풀림 공정이네. 그리고 쇠를 녹이는 자동화 공정 등에 사용된다. 전자유도 가열 사업은.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들어간다. 그리고 철도 부분은 뭐 철도 아까 말했다시피 공익 사업이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은 걔네들은 뭐 개인 철도 메테는 나는 이거 계속 고쳐서 쓸 거야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니까 뭐 한 30년 쓰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있지만 해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 핵융합 실용화가 되면 발생되는 파급 효과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 있는데 플라즈마 응용 파트가 있고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가 되는 거 있고 친환경 사회 비용 절감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원자력 그거 폐기물을 할 때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석유 파동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처럼 석유 가진 놈들이 안 준다든지 이러면은 손 빨고 기다려야 되잖아. 돈 더 많이 주고 가져오든지. 그걸 핵융합 완료돼 버리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우리끼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걸로 뭐 다른 걸로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핵융합이 실용화되면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하고 있다. 그걸 어디가 하고 있다고? 다우시스가 하고 있다고. 다우시스가 뭘 한다고? 핵융합에 전원 공급 장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도 하고 있고 그거 원전 해체 기술도 있고 뭐가 많다. 그리고 이 경제 파급, 사회적 파급 효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로 에너지 조달에 대한 안전장치와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억할 수 있다. 뭐가? 아까 말했던 핵융합 장치가, 플라즈마 장치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이거 다 자기 자랑이야. 다 자기 자랑. 태양광 CVD 전원 장치는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태양광 CVD 전원 장치를 납품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단가를 낮추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과 태양광 산업의 주요 장비 부품의 국산화, 경쟁력 확보에 그 중요성이 있다. 자기들이 CVD 전원 장치를 다른 업체보다 싸게 만들어냈다, 국산화를 했다, 그래 우리 거 쓰면 싸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친환경 설비.
요 이제 나온다. K-스타 ITR 전원장치 3단계 2022년에서 2036년쯤에는 핵융합 발전소 건설 능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에너지 경제를 이제 쥐고 흔들겠죠. 그 기술은 아무도 누구나 가지지 못하는 기술이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플라즈마, 탈황, 탈질, 배기가스 이런 것들을 막 폐기물, 이게 폐기물 나오는 거예요. 세계시장 전망인데 고기능 환경 설비 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폐기물도 그냥 폐기물이 아니라 고기능 폐기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전에서 나오는 거는 그는 방사성 폐기물은 그거는 어떻게 땅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니까 임의로 나오는 거니까 방사성은 자연에서도 나오구나. 3,400만 달러, 3,500만, 3,800만, 3만 8천,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 10억, 100억, 340억 불, 340억 불, 350억 불, 380억, 4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연평균 증가율이 1.2%, 1.2%라고 해야 되나? 20% 증가라고 해야 되나? 10%, 12% 증가. 1.2%, 1.2%? 1.2% 증가. 하여튼 계속 증가했다. 이건 9% 증가. 국내 시장은 폐기물이 9% 증가하고 있고 세계 시장은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크죠. 플라즈마 세정, 전원장치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비 부분의 전방 산업의 진출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이루었다. 전방 산업 진출, 장비 부분의 전방 산업이 뭐더라? 후방 산업도 들어. 전방 앞선 공정에서 하는 산업이 전방 산업인가? 뭐 이렇게 자르고 뭐 닦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전방 산업인가? 나중에 또 공부해봐야 되니 전방 산업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전자 유도 가열 사업은 철강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 철강 경기가 살아나야 매출이 증대된답니다. 전자 유도 가열 사업 부분은. 철도 부분은 70년대부터 건설 사업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09년까지 이게 60, 900만, 1100만, 와 이건 뭐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만, 10만, 억, 10억, 100만인. 이건 뭐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1억, 111억, 112억, 220억, 아니다, 22억. 이건 키로수, 이건 키로수. 수치가 너무 어렵네요. 하여튼 증가하고 있대요, 계속. 한 부분을 일조한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차 막히는 거 안 하고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거 많이 타잖아. 경전철 이런 거 많이 타잖아. KTX 이런 거 많이 타잖아. 우리나라가 OECD 17개국 경제 규모, 소득 규모, 국토 면적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철도 구간이 3,828km이나 적정 철도 구간인 6,000km에 비해 약 2,000km는 부족하다. 광역철도는 인구 규모, 면적, 일본 대비 54%가 부족하다. 부족한 뭐에다? 더 지어야 된다. 철도 산업의 가장 큰 호재는 뭐다?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되면은, 북한하고 관계 개선되면 뭐가 돼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 철도 이거 통과면 되고, 얘들이 통과면 되면 통행료만 받아도, 얘들은 북한은 통행료만 받아도 달러 벌고, 통행료만 받아도 우리는 이거 물류 비용 엄청 아끼는 거잖아. 배 타든지 비행기 타든지 보내야 되는데 기차로 보내니까 기차면 뭐 다운시스, 철도 까는 것도 다운시스, 철도도 까는 거 그건 뭐겠네. 건축설 뭐 그걸로 쪽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다? 또 이제 기차가 또 늘어나니까 또 물량 수주해야 되잖아. 그럼 엄청난 호재를 맞이할 수 있다. 북한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래서 테마주로 떴던 경우도 있었어요. 통일 테마주. 이게
연두색이 신규 사업, 연두색이 신규 사업, 파란 게 시행 사업, 시행되고 있는 거. 이게 연두색이 신규 엄청 많죠. 와, 이거 대구도 있네. 이게 이렇게 사업, 이렇게 기차, 기차가 일로도 연결되네. 목포까지 기차가 있나? 광역철도 이거 있고.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간 승객 수송용 고속전철 및 전동차, 시내 교통을 위한 메트로, 경전철 시장이 활발해지며 아시아 중남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에, 거기도 분명히 우리처럼 서울처럼 거기도 대도시가 커지면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9호선까지 만들 수도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도시잖아요. 차는 좀 덜 막힐 수 있으나, 근데 그것도 잘 살게 되면 차 엄청 막힐 거잖아. 싱가포르 마찬가지, 뭐 베트남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그러면은 거기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이 계절에는 매출 영향이 없으나 세계 경제, 내수시장 경기, 기업 투자 환경 등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있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얘들이 하는 게 대체 시장이 있냐? 자기들 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드냐? 봤을 때는 핵융합 발전, 플라즈마를 응용하고 태양광 소재 등 주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특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수인데, 이거는 당사 말고는 없대. 다원시스 말고는 없대.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다원시스는 아까 전에 봤듯이 2009년 8년부터 거의 한 10몇 년 이상을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신뢰도 쌓였고, 신뢰가 이만큼 쌓이는 데가 있는데 지금 새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하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자기들은 이 분야에서는 탑이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은 원재료 웬만하면 직접 만들어 쓰고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거나 내구성과 업체 인지도가 높은 일부 부품만 수입하여 사용한다. 좋은 것만 수입해가 쓰지. 그리고 웬만하면 국산품 이용한다. 아니면 우리끼리 다 만든다. 이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거의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뭐더라, 글귀 중에 하나가 그거 무슨 우주선이 날아가가지고 수평 잡는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모양이래. 그거를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12만 불이 나왔어. 12만 불. 견적이 12만 불. 근데 일론 머스크가 결제를 안 해준 거야.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그 연구 개발자가 막 몇 날 며칠 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만들어냈는데 5,000불에 5,000불에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갖다 주면서 이걸 이메일로 보낼 때 성질이 났답니다. 내가 이걸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원가가 엄청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우주에 택배를 막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의 원가를 엄청나게 절약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거. 5,000불에 만들 수 있는 거를 12만 불에 산다 생각해봐요. 말도 안 맞지. 그러니까 원재료는 뭐 특별한 뭐 에어컨, 냉방장치, 뭐 전원장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다른 기차 사업자하고 같이 입찰을 받아도 입찰을 해도 자기들이 가격 경쟁, 뭐 기능면 이런 것에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잘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이 생산 인력 높은 기술도,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의 높은 기술 숙련도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우리는 직원이 오래 근무하고 연구 잘한다. 어떤 기업으로도 선정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원전 사업은 우리가 독점이다.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는 한 10년 동안 쌓았어. 전기 유도 가열 사업은 미국 인더 뭐 이 회사가 하고 PS텍, 다원시스가 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수치화된 데이터를 모집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수치화된 데이터는 없대. 하여튼 저들 세 군데서 담당하고 있대. 특수 전원 사업은 전원 장치에 대한 기술과 축적 제품에 대한 성능 신뢰도가 단기간에 생기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된다.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다 자기 자랑이야.
또 전자 유도 가열 사업은 포스코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기들도 포스코 입장에서 새로운 물건 나왔다고 막상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인정되어야 되고, 뭐 시장 신규 업체가 파고 들어오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해자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 계속 다 자기 자랑이다. 그리고 플라즈마 타랑 탈질 설비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필요하는 설비로서 포스코에서 검증이 끝나면 큰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조금 지금 검증 단계인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인정받으면은 다른 데를 매출 올리기가 쉽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뭐 아까 태양광 CBD 전원장치는 일반 태양광 전원장치보다 전력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태양광 그거 설비업체가의 매출처만 찾으면은 시장 확대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대형 철강사의 납품 실적과 기술 기반으로 포스코에서 인정받은 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 중국, 인도를 개척할 수 있다. 중국 인구 14억이잖아. 인도도 14억이잖아. 4천만 차이 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철도 사업 부분에서 차량뿐만 아니라 철도 시스템 E&M 부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민간 자본을 활용한 턴키 사업으로 발전되면서 철도 차량 산업이 단순 차량 제작의 경계를 넘어 건설, 신호, 통신, 종합 철도 시스템을 공급하고 철도 운영과 부대 시설 개발에 이르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다 해볼 거야. 신호 마련하고 뭐 이렇게 뭐 통신 주고 뭐 이렇게 건설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해보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수 원전 사업 부분에서, 특수 전원 사업 부분에서 기술 수준이나 조립 실험 기술은 어느 정도 확립했는데, 기술력이 있는데, 부품, 소재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대.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 신뢰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응용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다. 다원시스가 있는 기술 수준 조립 실험 시술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지자랑. 자기가 할 수 있는 파트는 앞서 있는데 설계, 부품, 소재 기술 이런 것들은 저조하다. 소재 경량화, 신뢰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을 향상시켜야 된다. 과제가 있다.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다 했어. 산업용 에너지에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에너지의 산업용 공급 전력의 57%를 상회할 만큼 대량의 전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에너지가 산업용으로서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공급 전력 전기의 57%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57% 쓰는 거를 가열 장치 종류에 따라가 15%에서 8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라면 그게 다 이득으로 되잖아. 100 쓸 거를 전기세 100 쓸 거를 한 10억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한 80억 나가게 하든지 해버리면 100에서 80, 100에서 15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빼는 만큼 이득이잖아. 그런 말들. 전기 덜 쓰게 해가지고 똑같은 성능을 내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면은 그걸 쓴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게 되고 나면은 많이 또 하겠죠. 요거 주요 매출처는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뭐 줄고 국내 철강 업체들로 구성. 철도는 말했다시피 작은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불규칙한 발주, 인증제도, 기술 장벽, 기술이 그래도 까다로운 거예요. 자금, 기반 부족, 시험 차량, 선로, 크니까 부피가 일단 장비, 인프라 부족, 시운전 기회 확보, 어려움의 영세화 등이 국내 철도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쟁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한 3-4군데. 로템, 또 하나가 어디 있고, 하여튼 다원, 하여튼 경쟁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입찰받아가 승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다운시스가 유리하다. 왜? 다운시스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 원가 경쟁에서 앞서가니까. 기술력도.
핵융합 전원장치는 우리가 유일해. 다운시스가 유일해. 근데 핵융합 전원장치를 쓸 데가 없어. 거기밖에 못 가. 지금 ITR이라고 하는 핵융합 원자료 발전소를 만드는 거기서는 왜 그걸로 성공해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상용화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그런 것들. 탈황 탈질은 시장 초기 단계. 하지만 전원장치는 이거 자기들 거를 거의 다 쓰고 있답니다. 당사에 전원장치를 이용하여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탈황 탈진 및 소각용 플라즈마 설비는 시장 초기 단계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장치는 다운시스가 다 쓴다. LCD 세정장비 전원장치는 당사가 또 대부분 또 납품하고. 근데 조사한 게 없어서 공신력 있는 조사 단체에서 조사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없어. 그런 말이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태양광 CBD 전원장치는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고 해외에서는 ABB 등 외국 글로벌 기업이 당사의 경쟁 상대. 국내는 적수가 없고 해외 글로벌 기업 해야 적수가 있고. 전자유도 가열사업부에는 뭐 로완, 한국인덕타섬이나 피에스텍이 경쟁 업체라고 돼 있답니다. 또 이것도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예요. 철도 부분은 철도 차량을 생산하는 소수의 회사가 있으며 철도 차량 제작 업체로 2015년 시장 진입했다. 5년밖에 안 됐어. 5년. 그렇지만 다운시스는 뭐다? 그거라고 했잖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가지고 가격 원가 할인 혜택이 크다. 그래서 신규 사업 특수 전원장치 전자유도장치도 팔고요. 전동차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OLED 정착 생산 확장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도 있고요. OLED 정착 산업은 초기 단계로 조직 구성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집 완료되진 않았고요. 실제 생산 라인 적용까지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OLED 정착 장비 매출 시험까지는 최소 2-3년이면 소요될 거다. 2-3년 안에는 OLED 정착 기술 사업장 생산성 확장성을 증대시키는 매출이 올라올 거다. 말하고 있다. 그럼 지금 뭘로 돈 번다? 기차로 돈 벌고 있다. 다른 거는 주머니에서 꺼내도 안 했다. 초고압 전원장치로 플라즈마 초기 가열 및 형성용 자이트론 튜브용 전원장치와 플라즈마 가열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중성자 빔용 전원장치 MBI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MBI 있었잖아요. MBI A, MBI C 개발에 참여하였다. K스타에 플라즈마의 높은 상업용 가치가 있는데 플라즈마로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전원장치 부분은 다 국산이야. 전동차용 전원장치도 약 2,500량 정도가 5년 이내에 발생될 거래. 전동장치의 전원장치만 바꾸는 게. 그럼 그것도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끔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고매출도 우리가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자유도 가열 장치는 당연하게 에너지 전략을 기본으로 한 우리께 좋으니까 우리 거 쓰면은 15%에서 따라가지고 한 80%더 DC 되는 에너지 효율이 있으니까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유 참. 이런 식으로 전차 만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다 하는 게 많은 게 상용화가 어려울 수 있는 프로젝트 뭐 핵융합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 플라즈마 이런 것들도 크게 매출이 많이 작용하는 것들도 아니고 뭐 또 원전 해체 이것도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철도가 메인이다. 그리고 주요 매입처는 영업상 기밀. 주요 원재료는 반도체 소자, 스위칭 부품, 차단기, 전장품, 기구 부품, 배관 자재, 유도 코일 등이 있는데 매입처는 영업상 비밀. 이렇게 토지가 이만큼 있고 건물 이만큼 있고
토지 370억, 건물 310억, 구축물은 뭐야? 38억, 기계장치 51억, 차량 운반구 3억, 뭐 공구 9억, 시설장치 115억, 사용권 재산 8억, 건설 중인 재산 481억, 합계 1407억, 분기말 금액 뭐야 이건 1662억, 이런 식으로 뭐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산 설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걸 뭐 볼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매출 보면은 18년, 19년, 2000년 1분기예요. 이건 4를 곱해야 되죠. 1분기니까 4를 곱해야 되고, 여기에 1287억, 1750억, 514억, 4 곱하면 2000억이죠. 전동차가 449억, 전동차가 772억, 1241억, 여기에 4로 곱해야 되니까 4416, 1700억 넘겠죠. 1700억. 플라즈마는 15억, 핵융합은 7억. 작잖아요. 이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동차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유기 외에 정유기 41억, 매출이 작아요. 전동차가 다 먹여 살. 이렇게. 만에 하나 핵융합이 매출 올라오고 플라즈마가 매출을, 아까 OLED 그쪽이 2, 3년 지나면 올라온다 그랬는데 중간에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와 버리면 매출이 뻥 뛰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핵융합 특수전원사업은 조달청과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런 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나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그래서 매출이 적은 거예요. 9억이 다 했잖아, 가지네. 여기 9억이 다, 7억이 다 했잖아. 4를 곱해야 되겠지만 4, 7에 28, 한 28억 정도, 최고 한 이제 그 정도 되겠지만 그게 다예요. 이게 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얘도 9억이 다 하잖아. 117억이네 이거는. 오, 117억. 판매 경로. 플라즈마 전원장치는 개발해서 설비 제조하고 제조 공정 수요 기업 가고, 태양광은 개발하고 장비 제조사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에 가고, 전자유도 과열 사업은 개발하고 철강 플랜트 전문 기업 뭐 포스코나 이런 데 가서 철강 생산 기업에서 쓰고, 우리 아니면 당사에서 개발해서 바로 철강 생산 기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특수 전원 사업은 원자력 기술 표준인 ASME 밑에 언더 N 규격을 획득,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 자격증 우리 땄어. 그래서 진입 장벽 딱 대놨어. 딴 데 시작하는 데는 이렇게 못 딸 거야. 이런 말이겠죠. 플라즈마 탈항 탈진, 환경 설비를 제조하는 포스코 관련 기업들과 공동 플랜트 진행 경험을 토대로 기술 개발을 공정한 기술 영업을 추진. 플라즈마 세정 다 이렇게 하고 있다. 플라즈마 소각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이제 환경 오염 원인 소각을 주관하는 지방 단체들에 의해서 대하여 플라즈마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들과 기술 개발 공조를 통한 친환경 설비에 대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장 이런데 플라즈마 살균, 해양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 규제의 진행 과정을 토대로 플라즈마 살균 설비 기술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CBD 전원장치, 웅진 폴리실리콘, 한국실리콘, 세미 머터리얼즈 등 폴리실리콘 제조사들과 교류를 통해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유도 과열 사업은 철강 생산, 포스코 등 해외 동반 진출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철도 부분은 시스템 대화되어 있는 철도 차량 특성상 시스템을, 그러니까 철도 산업이 뭐 요번에는 다원시스에서 납품받았고 다음에는 또 뭐 로템에서 납품받고 뭐 이렇게 골고루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철도 자체가 한 라인에서 한 기계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잖아요. 관리하기가 뭐 기계도 부품도 막 그냥 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시스템 되어 있는 철도 차량 특성상 동일 시스템 한 업체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철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철도 차량 사업에서는 경쟁 우위는 시장 점유율을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기술 및 품질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싸게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제 좀 싸게 조금 들어가면은 차후에도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계속 같은 거 쓰는 게 나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전동차가 이때까지 수주한 양인 것 같아요. 8,423억치. 근데 요번에 6월 달에 수주를 받았거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210량인강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10 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억이니까 2,100억 더하면은 1조가 넘어요. 1조 매출 전동차로만 4년 기간인강 4년 만에 납품해야 되는 거 그렇게. 또 그걸 2,000억짜리 4로 나누면 500억 1년에 500억 정도 매출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요게 계약일이 2011년에서 계약해서 발주처는 국가핵융합 K스타 2011년에 계약을 해서 납기는 2020년까지 계약돼 있어요. 진행률은 98%예요. 총액은 127억짜리. 미수금 아예 127억 못 받았네. 수주 총액 662억이네. 오. 아, 미수금이네. 중간중간에 받았겠네요. 이렇게. 또 국가핵융합발전소 2016년에 한 번 더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00억짜리, 도시철도 500억짜리, 520억짜리, 하나에 10억 정도 하니까 한 520량, 200량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 1480억, 1408억. 오, 이때 많았네. 오, 이때 많네. 이때 원가 경쟁하면서 싸게 들어왔다 할 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2018년. 미얀마 철도청에서 430억, 한국철도공사에서 2468억, 포스코 건설, 전동차 1477억, 모던 코치 팩토리 218억, 한국철도공사 3473억. 이런 식으로 공사 수주 계약, 이런 걸 자세한 거는 공시 시스템 가면은 있다고 하네요. 그거까지는 안 봤습니다. 요렇게 큰 것만 봤지. 부채 비율이 전기 말에 154%인데 뒤에 보면 200 몇 프로 나오는데 200 몇 프로가 아니고 여기 분기 실적에는 143%로 되어 있네요. 뒤에는 200 몇십 프로로 나와요. 자본이 2101억, 부채가 3012억. 전기 말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전기 말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1년 미만 부채. 3개월에서 1년 미만 부채가 총 963억이에요. 요거 합치면 총 약 963억인데, 그 중에 무이자 이체, 이자를 안 내는 부채가 290억이 돼요. 이게 무이자.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빚이지만 굉장히 좋은 거. 빚이지만 굉장히 좋은 거는 빌렸는데 이자 안 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세. 집주인이 전세 받으면은 그거잖아. 이자 안 내잖아. 이자 안 내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부채.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가 굉장히 좋은 부채. 요렇게 넘어갑니다. 연구소장 있고, 혁신연구실 있고, 이렇게 있고, 연구개발비가 24기에는 51억, 23기에는 56억, 25기에는 1,000원이잖아, 단위가.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아니거든요. 2조가 될 수 없잖아, 맞죠? 이거 잘못 적힌 것 같아요. 20억인 것 같아요, 20억.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1분기니까 한 60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20억일 것 같아요. 이거 20억. 단위가 1,000원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단위가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 DC 플라즈마 전환장치 2001년도에 개발했어요. 초전도 이용한 중소형 저장장치. 이게 플라즈마 전환장치가 RF 전환장치로 고전압을 이용해서 휴대폰 사업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만간 뭐 납품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합니다. 하이브리드 스크러버는 유니셈 GST죠. 이거 공기 정화장치. 플라즈마 스크러버. 야들 뭐 다 기술이 계속
전동차 운전 독립 친환경 냉난방 기술 개발, 전동차 게이트 유닛 국산화 성능 개선, 뭐 이거 다 전원 시스템 개발, 뭐 마스크 건식 세정 개발, OLED 개발 과제, 텐덤 용접 시스템, 전동차 냉난방 시스템 이런 거, 뭐 고주파 유도 가열 및 유도 용해용 전원 변환기 이런 거. 무형 자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기술 특허. 와, 대기막 플라즈마 막 이렇게 쭉 2006년부터 계속 기술이 있어요. 인덕터, 가변 인덕터 특별 기술도 있고, 펄스 모듈레이터, 플라즈마 표면 장치, 유전체 플라즈마 반응기, 저압 유도 가열기, 유도 가열 용접기, 특허도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또 중성자 포획 치료 빔 라인 장치 이때 만들었어. 17년대. 중성적 포획 치료 비행 CT 시설 딱 이거 특허를 내놨는 거예요. AC/DC 변환 장치, 평행판을 이용하는 RF 고출력용 결합 장치, RF 제네레이터라고 휴대폰 제작하는 데랑 반도체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요건 것 같아요. 그게 어디 큰 업체에, 우리나라 최고의 업체에 납품될 거라는 소식이 카드라는 통신이 들었는데, 그게 맞으면은 그게 또 매출이 뻥 튀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기술이래. 기술, 특허 기술들. 이봐요, 이마 있어. 이마. 세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네. 네 페이지 반. 철도 차량용 연결기의 설치 구조, 이것도 있네. 세정광 리플렉터, 마스크의 세정 및 마스크 세정 방법. 우리가 쓰는 마스크 아니고 반도체에서 그 하는 마스크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나왔다. 이런 건 뭐 재무제표. 24기 말 762억인데 25기 1분기 말은 632억. 매출채권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 매출채권 맞을 거예요. 부동부채, 유동부채, 비유동, 아닌데 매출채권, 매출이 발생되는 채권, 아니다, 그건 아닌갑다. 비유동자산, 이게 그건갑다. 유동자산 맞는데 일단 통과. 유동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요거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고, 요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좀 줄었어요. 자본과 부채 이만큼 차이. 5,114억, 5,357억.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는 증가됐다. 매출액이 증가 338억에서 514억. 이거는 24기 1분기와 25기 1분기를 비교한 거예요.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비교했을 때 올라갔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오르고 다 올랐죠. 여기 기본 주당 순위 150원. 이거는 굉장히 약하죠. 150원이면 이거는 멀티플을 얼마 줘야지 2만원이 되지? 150 나누기 2만. 요건 또 4니까 4를 곱해야 되잖아. 한 쿼터니까, 한 쿼터 1쿼터니까 4, 1은 4, 4, 5, 20, 600원. 600원이 어떻게 해야지 2만이 되지? 600원, 2만원 나누기 600 하면 6, 30배, 30배. 300배? 300배? 모르겠다. 넘어가자. 영업활동 흐름은 항상 그러잖아요. 영업은 플러스, 투자는 투자 맞죠? 재무활동, 투자 없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제일 이상적인데, 이거는 일단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영업활동 이거 없고, 재무활동은 플러스. 재무활동 돈 안 갚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활동,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투자활동 어딨지? 투자활동이 잘려버렸네요. 잘려버렸어요. 나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 취득이 15억치 했어요. 15억치. 요거는 박수 칠만해. 15억치는 자사주 취득하는데 썼다. 다원 넥스트가 매출액이 138억 나온다. 부품 파는데, 다원 넥스트 기차 부품 파는데, 다원 메닥스는 뭐 암치료기, BNCT, 암치료기, 다원 메닥스는 암치료기. 아직 매출은 발생되지 않아요. 왜? 팔아야지 발생되잖아. 메닥스 아직 매출, 요 상장될 겁니다.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손익은 계속 그래도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손익은 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다원 메닥스는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원 넥스트는 어딨노?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전동차 아까 봤던 449억의 매출, 해외에서는 93억, 국내에서는 420억의 매출이 발생된다. 전동차 말고는 다 하락됐습니다. 매출이 전반적으로. 요거는 업체 10% 이상 되는 업체들 나오는 건데, 뭐 288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려주는 업체는 뭐 서울시나 뭐 한국철도공사 이런 데겠죠. 서울특별시. 요것도 아까 봤던 거 이거 그대로. 요거는 경영성과 자산의 부촌 비용, 매출액과 매출액만 한번 볼게요. 이 당분기에는 매출액이 449억, 특수 전원 장치에서는 63억, 전동차 부분에서는 449억, 전분기에는 전동차 부분이 199억, 특수 전원 장치가 129억. 특수 전원 장치가 전분기에는 더 높았는데, 전동차 부분에서는 전분기보다 무조건 달랐고, 특수 전원 장치는 전분기보다 뭐했다. 총 계산해 보면 뭐 이건 총 한 거나 의미 없는 거네. 당 분기 말 현재 매출 채권 중 259억 중 미얀마 철도청에 의해 철도청에 대한 채권이고, 당사의 가장 큰 고객은 한국철도공사다. 매출 채권 총 잔액의 5% 이상이 채권이 계산된 거래처는 국가핵융합발전연구소와 미얀마 철도청 및 한국도시철도공사이다. 5% 넘는 거는 국가핵융합연구소, 미얀마 철도청, 한국도철도공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밖에 없대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 전기기관차 GTO 미수항 모듈 개발 40억짜리, 잔여 상각기간 1년 5개월 남았단 말이잖아요. 공진형 SIV 개발 과제 124억 프로젝트 4년 9개월 남았고, 철도 차량 게이트 컨트롤러 73억 3년 3개월 남았고, 전동차 냉난방 시스템 75억짜리 2년 1개월 남았고, OLED 개별 과제 83억짜리 9년 남았고, 콘도 회원권 및 골프 회원권 5억 3천. 재무정보표를 보면 다원 메닥스, 다원 넥스트, 다원 메닥스 것만 보면은 전분기에 다원 메닥스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462억이 439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부채가. 자산은 한 8억 정도 줄었네. 아니다. 8억 정도 줄었네. 6억 정도 줄었네. 6억.
6억 정도 좀. 이걸 보면서 헷갈렸던 게, 이걸로 계산하면 관리, 아까 전에 이거 이 회사는 관리직, 연구직 인원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연구직이 147명이네. 여자 연구직, 남자 연구직 합치면은 147명이네요. 147명. 엄청나죠? 147명 빼버리면 500명이네. 그럼 360명이, 나머지는 이제 제조 관리예요. 근데 이게 연간 급여 총액이 이게 100단이잖아.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이거든요. 14억인데 70으로 나누니까 1800만 원 나와.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숫자가. 그래서 한번 잡코리아를 뒤져가지고 보니까 평균 연봉이 4,800만 원이고, 이게 총 만족도는 3.1인데 주차장이 넓다라는 게 장점이고, 밥이 맛있다. 아침밥 좋다. 밥이 맛있다. 밥이 꿀맛이다.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밥이 좋다. 밥이 좋다. 여보라, 선정됐잖아요. 29일 날, 7월 30일이거든요. 어제 아래 7월달, 7월 마지막 날.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어떤 기업 선정, 신용평가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다양한 재정 행정적 특전을 받는다. 이 회사가 다원시스가. 다원 메닥스는 상장 예정입니다. IPO 뜰 겁니다. 뭐 하는 회사? 암 치료, BNTC, BNCT, BNCT, 붕소를 몸에 지읍해서 중성자선을 쬐어서 쪼이면은 암세포가 중성자는 붕소에 붙었다가 암세포가 3일 되면 그거 핵분열돼서 죽는 뭐 그런 방식. 정확한 거는 설명은 그 정도가 제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다운시스는 요렇게 선정됐고, 인공태양을 띄운다. 이 자랑이에요. 4호선 신조전차 210칸 구매 2,451억짜리. 요거 아까 말했죠. 10칸짜리 낙찰 요렇게 나오죠. 서울 지하철 4호선 다운시스가 발주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뽑은 거예요. 뉴스를 ITR 인터내셔널 막 적혀 있는 건데, 초전도 자석의 힘을 완성하는 컨버터. 이거를 이 컨버터의 전력 장치를 다원시스가 담당.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승격 법률 국회 통과. 국가 핵융합 연구소를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권한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렸다는 말이죠. 세금 더 땡겨 쓸 수 있는. 1억도시가 넘는 ITR,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장비로 핵융합 기술 발전, 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도 필수. 다원시스 핵융합 연구소와 120억 공급 계약. 이거 2011년. 이때부터도 벌써 나왔다는 거. 이거 유튜브 ITR 아니면 국가 핵융합 연구소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영상이 나와요. 피가리 프랑스 거기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 막 나와요. 얼마 전에 출동해가지고 그 제작하러 갔어요. 7월 28일 뉴스.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 한국이 주도. ITR 부품의 70-80%를 한국이 주도. 한국 이런 식으로. ITR 초전도 자석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그러면 다운시스인 거야. 729억 규모의 전원 장치 다운시스지. 다운시스 하면 또 BNCT 암 치료의 날개. 혁신 의료기기 선정. 나라에서 선정하는 혁신 의료기기. 암세포 붕성자 포획 치료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백질 치료 중 정확한 혁신 의료기기로 식품의약안전처 처장 이의경으로부터 23일 최초 지정되었다. 언제? 7월 28일 지정됐어요. 이거 중성자 포획 치료기 BNCT 이거 한번 이거 붕소 약이
천만 카드인가? 약 한 방에. 보통 방사능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방사능 치료받는데 15번에서 한 30번 치료받는답니다. 방사능 세고 그러는데, 이거는 붕소는 BNCT는 한 번에서 두 번이면 끝난대. 한 번 하는데 그 대신에 약물이 1000만원. 장난 아니죠. 그거 방사능 그건 얼마인고. 그것도 안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이거 봐봐, 이 나왔잖아. 요번에 이거 하는 보도자료에 식품의약품안정처 차장 이혜경은 7월 22일 눈 안쪽 표면 영상 분석하는 의료용 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와 암을 치료하는 치료용 중성자 조사장치, 이게 BNCT에 다원시스에 다원메닥스에 두 개 제품을 혁신 의료기기로 최초 지정했다. 이래 되면 뭐 되냐면 지원금이 막 나오는 거죠. 막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 나온다며. 차세대의 성장 먹거리니까. 그래서 이런데 그거 되면은 우선하여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해서 심사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혁신 의료기기 사업 인증 대상,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 인증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준다. 혜택을 준다. 기술만 있으면. 여기는 이건 뭔 말이냐면, 파가사리님이라고 네이버 벨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벨린 파가사리님이 다운시스에는 다운시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료를 많이 올려주는데, BNCT는 다운시스 자회사인 다운메닥스가 산업통상자원부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암치료 장비다. 붕소라는 물질은 그 특성이 암세포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암 환자에게 붕소 물질을 주입하면 체내에 주입된 붕소가 암세포에게만 달라붙는데, 내 친구 그러면서 이때 가속기를 이용해서 발생시킨 중성자 빔을 암세포에 쬐면은 암세포가 분열되는, 핵분열로 죽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일반 피부나 이런 데는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신성장 무기인 거죠. 이게 중성자 일본에서도 막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장비 회로 설계 분야의 반도체 장비 제조 1위 업체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1위 업체가 어딥니까? 삼성이지 뭐. 미국의 AMAT사나 어드밴스 에너지사도 개발하지 못한 장비,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인가 봐요. 고객사와 함께 5년간 공동 연구 개발, 삼성과 5년간 연구 개발했나? 올해 소규모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예상. 3년간 독점 납품 조건이라고 내용을 발표했대요. 이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고객사의 NDA가 걸려 있어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NDA가 걸려있고 반도체 전공정이고 핵심 장비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전공정의 다운시스가 핵심 장비 개발을 성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회사에 납품하게 되었다니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와 5년간 공동 연구 개발했는데 소규모 매출이 발생되는 내년 1월에는 1000억 정도 매출, 3년간은 독점 납품 조건이라고만 발표했대. 철도 말고도 이제 캐시카우가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운시스 장비가 회로 설계 분야라는 점 말고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음. 중요한 점은 올해 일부 소규모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연 몇천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발표를 유출해보면 커다란 하나의 대형 장비가 통째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어떠한 소규모 장비를 대량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 있다. 나왔던 게 RF 제너레이터가 나온다는 소리가 많았었어요. RF 제너레이터, 플라즈마 전원장치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자, 이분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파가사리님, 다운시스에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숟가락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적은 글이에요.
다운메닥스 BNCT 암 치료기의 날개 혁신 의료기기 선정 7월 28일. 철도 제작 다원시스 동해 북부선 연결을 돕는다. 동해 북부선 연결을 돕는다까지만 보면은 큰 그림을 못 그린 거야. 이거를 어디까지? 북한까지 시베리아 철도 이거까지 연결시켜야 돼. 동해는 여기겠죠. 이거까지 연결시켜야지 엄청나게 대형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운시스 4호선 낙찰 신조차 210량 요게 6월 15일 공시자료거든요. 여기에 나와요. 2451억짜리 210칸 구매자 낙찰 2450억 나누기 210 하면 10억 조금 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열차 한 량에 그냥 10억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2의 신라젠 다원시스 베팅 들어간 여의도의 BC들. BC가 뭐지?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이게 2017년이에요. 2017년 12월에도 차세대 항암기술 BNCT에 150억 투자하고 길부영원도 지분 투자하고 이래 했었어요. 2019년 17일에도 2600원 했었네. 요렇게. 일본 스텔라 제약 BNCT 약 스테보노린 개발. 붕소 개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적정 시가를 또 구해봐야 되잖아. 2020년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 구하는 거는 EPS 곱하기 ROE. ROE는 멀티플이라고 했으니까 EPS 얼마? 676원 곱하기 ROE. 보통 10을 8을 줬네. 이거 ROE 8이니까 4,800원. 지금 2만원이잖아.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는 영업이익 매출 시총 구하는 거. 영업이익 216억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10 하면 2,000. 시총은 5,000. 그러니까 시총 내가 값어치 내는 거는 2,000억인데 시총은 5천억이야. 그러면 시총이 비싸다. 지금 시가가 비싸다. 라고 할 수 있고, 내가 계산했을 때는 4,800원이 적정가인데 그거 재무제표상으로는 2만원이면 개 비싸다. 맞죠? 근데 주가는 뭘 넣어야 됩니까? 멀티플이란 걸 넣어야 되잖아. 멀티플이란 거는 이 수치로만 넣을 수 있고, 이 수치도 가상 수치지만 이 수치 또 그렇다고 과거를 걸 넣을 수는 없잖아. 미래 걸 넣는데 미래 거를 뭘 끌어다 붙이느냐가 또 중요한 거지. 이 브랜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애플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거는 엄청나게 멀티플을 많이 주잖아요. 미리 미래 걸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원시스의 미래는 뭘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핵융합, 그리고 BNCT, 중성자, 또 그러고 또 뭐 철도 그거 뚫리는 거, 철도 또 뭐 있냐? 또 플라즈마, 또 뭐 있노? 이걸 멀티플 얼마 줘야 되겠어요? 20, 30, 40? 이건 각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중성자 그거 대당 400억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영업양아진 20% 잡으면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대 팔리면은 2천억. 2천억에 그 20%면 400억. 400억에 시총을 구하는 거는 곱하기 10 하면은 4천억. 얼추 기차값하고 포함시키면 이거 뛰어넘겠죠. 그리고 영업 매출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이거는 바로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 근데 뭐 이게 하나만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BNCT는 뭐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철도 이거는 뭐 이 정권에서는 금방 될 것 같고, 또 이거 플라즈마도 계속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원전 해체도 있다. 원전 해체. 오씨. 해체. 이건 가격 얼마? 이거 한 개 1조짜리잖아. 1조짜리. 이거는 각자가 주세요. 얼마를 줄지. 그러니까 이거를 매출이 잘 나오고 매출이 꾸준히 나온 회사는 매출을 보고 결정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멀티플을, 이게 미래를 끌어와야 되는 회사들은 내가 계산하는 사람이 이거를 주는 거야. 나 원전 해체 멀티플 한 5. 나는 원전 해체는 한 5 주고, 이거 철도 되면은 이거 한 10. 그리고 저건 한 20 줘야지. 그리고 저거 뭐 플라즈마도 한 5.
BNCT 저것도 한 10 정도 안 줄까? 그럼 얼마 합치면 20, 30, 40, 아니다. 30, 40, 50, 50이잖아. 멀티플 50. 670에 50 곱하면 65, 30, 3만원이가? 맞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3만원인데 지금 2만원밖에 안 하네? 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알아서 넣어보세요. 멀티플은. 그러니까 이 수치에 빠져서 EPS 곱하기 ROE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싸네 그러면서 제껴버리면 보석 같은 회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멀티플에 또 들어가는 거는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브랜드명도 있거든. 브랜드 같이 무조건 그 회사 마크만 다르면은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다가 2018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갚지는 않았어요. 투자활동은 계속 투자는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2015년에 11%인데 12%인데 7%, 6%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또 올라간다고 예상했고, 순이익률이 이것도 중요하지. 100원짜리 팔면 12원이 남는 거예요. 12%, 9%, 4%, 6%, 4%, 2%인데 떨어지잖아요. 순이익률이. 팔아봐야 2% 같으면 은행 이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찌 보면 손해 볼 수 있는, 맞죠? 은행이율이 2점 몇 %잖아. 은행에 돈 갖다 넣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는 다운시스는 버려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이 수치만 보고, 재무제표만 보고는 다운시스는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면 또 보는 게 그냥 매출액이 증가. 아, 이거 재밌죠? 이건 좀 이뻐요. 계속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도 증가, 다운, 비슷, 증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산 총계도 증가. 이런 거 괜찮아. 부채도 증가. 괜찮아요. 자본 총계 증가. 똑같고, 증가하고, 올랐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일관성 있는 거는 괜찮아요, 회사.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제끼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다운시스는, 만약에 홈피 안 보고 공시자료 이거 안 봤다라면 다운시스는 이거기에서 기업 실적에서 그냥 제꼈겠죠. 뭐 하는 회사에 이러면서 제꼈겠죠. 맞아요. 뭐 이거 또 부채 비율 154, 여기 저 앞쪽에서는 140 몇 %였는데 지금 264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ROE는 8로 잡았고, 여기는 목표 주가를 26,000원 잡았어요. 이거는 하여튼 이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멀티플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나처럼 나는 더 많이 줘가지고 적정 주가가 그것보단 더 나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했는 거지, 적정 주가는 하여튼 이 계산법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딨지? 요 계산법으로는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이 계산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요. 하지만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했던 위지윅 스튜디오도 미래 가치를 끌어와야지 현주가보다는 더 싼지 비싼지가 판단되는 것처럼, 그 대신에 GST나 유니셈이나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바로바로 보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 바로바로 시청보다 싸다 비싸다가 바로 판단되는 거고, 다운시스는 무기가 너무 많다. 요거 아까 봤죠? 이거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안 된 거는 이게 부채 비율과 현금을 소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또 투자할 때가 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라에 그걸 신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신규 중저를 해버리면 자기 직원들만 사고 이런 것들만 사도 순간 부채 비율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막말로 무기가 이만큼 좋다고 하는데 증자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살게요 하면서 막 한다니까. 자, 영업이익률 아까 다 얘기했었고,
EPS는 점차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좀 떨어지다가 2020년엔 600원으로 올라가고 2021년에는 2배 반 정도가 상승되고 거기서 한 또 20%, 30%가 또 상승되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거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근데 이게 더 빨리 오냐 안 오냐 그건 그 미래 가치를 이제 땡겨오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는 파이낸싱 요게 제가 영상 그 게시 글에다가 요거 주소 다 적어 놓을게요. 거기 그거 다 참고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홈피를 받고 그리고 공시 자료를 받고 네이버 금융 또 이거 환경이 이거 무슨 사이트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벨링 카페에서 자료를 발췌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아 참 몇 번째고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운시스는 지금 이거는 이 회사는 발로 돈 벌고 있어. 발로. 이 회사는 발로 돈 벌고 있어. 이 회사의 최고 무기는 핵융합, 플라즈마, 원전 폐기물, 세척, BNTC 의료기기, 태양열, 전달 유도 장치. 그리고 또 뭐 있노? 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암 치료 있고 플라즈마 원전 해체, 핵융합 장치. 한 개가 뭐지? 철도. 그렇지. 철도.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동해안 철도 사업이 호재나 폭발할 거. 북한하고 사이 좋아지면은 거기에 또 이만큼 무기가 있어요. 무기. 사업 보고서에 그만큼 빡빡하게 적는 회사를 본 적도 없고 저만큼 자세하게 적은 회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걱정 안 되는 기업이 NC 리니지에 빠지면 못 나와. NC 걱정 안 되는 최고 탑입니다. 삼성전자도 걱정이 안 되는 회사, 차후 한 10년간은 걱정 안 되는 회사, 그리고 다운시스. 저는 다운시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운시스는 걱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기록용으로 남기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보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걱정이 없는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을 투자하고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한다면 조정이 온다면 가장 많이 담고 싶은 주식이 다운시스가 될 수도 있는, 아직까지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시스는 싸다. 왜? 미래 가치를 땡겨야 했는데 매출만 봤을 때는 비쌀 수는 있으나 지금 가치로는 싸다. 그래서 다운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거 한번 보시는 분들도 다운시스를 한번 보시면은 매력에 폭 빠질 것 같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살짝 맛만 보여주고 있다. 마치겠습니다.